벌었어? 네 가져. 우리는 국가는 벌었어 갖고 와. 다 갖고 가서 분배를 해주니까 국민은 일하는 척하고 국가는 나눠주는 척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산성 올라가냐고. 열심히 만들어봐야 나라에서 다 갖고 오면 어떤 미친 새끼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회사다리는 나라를 부강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국부론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영어 한번 읽어주시죠. Nature and 아니 위에부터. 아니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야 자신. 해주세요. 인쿼리인가? 인쿼리. Inquiry. 했잖아요. 그 다음 뒤에 하세요. Into the nature and cups 코지즈입니다 이게. 코지즈. of the wealth of nations. 예. 그 무슨 뜻이죠? 국부의 형성과 그 본질에 관한 연구. 그게 원문이라는 겁니다. 원제목은 국부가 기원이 어디고 성질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1776년의 세상은 국부는 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부의 원천이. 예. 부자는 뭐죠? 돈 많은 사람. 부자 나라는 뭐죠? 돈 많은 나라. 1776년에 유럽에서 돈은 금이었잖아요. 금이 많은 나라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8세기 유럽의 국제통화는 금과 은이었기 때문에 부자 나라는 금과 은이 많은 나라다. 금과 은이 많은 나라,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스페인이겠죠. 왜냐하면 남미에서 금은을 막 약탈해가지고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세계사 시대면은 중상주의의 목표는 나라의 금을 많이 모으자. 나라의 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남미에 가서 금을 캐오든지 무역 흑자를 내면 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대도 좀 잔재가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무역 흑자를 많이 냈습니다 하면 막 박수치고 무역 적자면 다 막 침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외환보유가 우리가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면 또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네.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쓴 겁니다. 당연히 외환보유고가 많고 무역자를 많이 내야 나라가 안정되고 더 부강해지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외환보유고는 적정한 수준을 갖고 있는 게 좋다. 너무 많아도 안 된다.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없다.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갖고 오는 스페인은 도대체 왜 가난해진 거냐. 이때 18세기만 해도 스페인이 벌써 가난해져 있었어요. 피사로가 남미인들을 학살하면서 노예로 삼아갖고 금을 캐서 여기 보냈던 거고, 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뭔가 이제 금 먹을 수도 없는 거니까 재화를 사야 되잖아요. 재화를 타국에서 수입을 하니까 다른 나라는 스페인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산업이 발전했고 스페인은 산업이 발전 안 하고, 돈이 많아지면 뭐가 일어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국제 경쟁이 없는 거예요. 스페인은 산업이 그래서 발달을 못하고, 이게 뭐냐? 자원의 저주라는 겁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하면 그 나라가 되게 잘 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고위층들이 자기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걔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가난한 거잖아요. 산업이 발전 안 하니까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원의 저주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노르웨이가 그런 자원의 저주에서 풀려나기 위해 갖고 석유 팔아서 생긴 돈을 국민들한테 누구 나눠주고 안 하고 국부 펀드를 만든다는 거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나중에 이제 석유 다 떨어지면 그때 쓰자 하고 계속 쟁여놓는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거 대박 나오면 노르웨이 모델을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천공이 얘기했던 그 석유 팔면 애새끼들이 게을러진다. 그게 자원의 저주하고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부의 원천은 금은이 아니고 생산성에 있다. 국민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부국은 생산성이 높은 국가라는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물건을 생산했느냐. 이게 뭐죠? GDP. 이 개념이 국부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GDP가 이제 많은 나라가 부자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인당 GDP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국부론에서는 분업과 자유경쟁을 제시한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경제적 자유주의다. 그런 자유경쟁을 막는 요소들이 그 대표적인 게 중상주의.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을 자유무역으로 바꾸자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간섭을 했었잖아요. 그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아무나 못하고 정치권에 줄된 애들만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난전이 생기는 거를 금하게 하는 권리, 그게 금난 정권이거든요. 네. 그걸 폐지해라, 누구나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정조 때 있었던 일이고, 자유가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원천이다 하는 게 이 국부론의 핵심 주제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들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책을 책대로 한 나라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다가 제퍼슨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결합한 형태의 나라였고, 이 두 가지 위대한 사상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이제 그런 겁니다.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이밖에 별로 없는 것이다. 나는 기득권의 위력은 사상의 점진적인 침투에 비하면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빠르든 늦든 선에 대해서든 악에 대해서든 위험한 것은 사상이지 기득권이건 아니다.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해유전은 사기야라는 생각을 다 갖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죠? 동해유전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쟤네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 뒤에 중국 공산당에 공작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동해유전 나오면 양안 해협을 통과해야 될 일이 확 줄어들거든요. 중국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목줄을 질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지는 거죠. 예. 어려움은 새로운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자라온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침투되어 있는 관념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투표를 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고 막 이런 관념들을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없었다는 거죠. 나라는 사유재산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다음에 우리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 대표, 우리 손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를 다들 똑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제 불경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사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우공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산을 움직이려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거죠. 자유와 기회를 허락하니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게 바로 아메리카라는 거죠. 미국 하면은 자유의 땅, 기회의 나라잖아요. 누구든 우리나라에 와서 네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봐. 자유를 줄게. 유럽의 하층민들이 미국 땅으로 옮겨와서 10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더니 100년 딱 지나서 1900년도 되니까 미국의 GDP가 유럽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아담 스미스 어떻게 얘기했냐? 개개인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해서 사회 전체로 보아 해로울 아무런 이유 또한 없다. 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사회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GDP가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 혜택을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받고 있는 건데,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 부자 되려고 한 거야. 근데 그 혜택을 지금 사회적으로 다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반면에 국가 민족을 위한 사업이라고 뽐내는 사람치고 실제로 사회에 기여한 자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776년부터 했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겁니다. 오래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기여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 이러한 권리 중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권이 있으면 자명한 진리라고 믿는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딱 나와 있고요. 행복의 추구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행복권이 아니고 행복의 추구권이라고요. 기회의 사다리가 바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가는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다리를 다 타고 올라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꼴 기회의 사다리고,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슈카가 이걸 슈카 동절로 왜곡해갖고 이 좋은 얘기를 이 새끼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아니 그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거든요. 근데 아니 경제를 다루시는 분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슈카둥절했다라고 전면 도배가 되는 걸 바로잡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 그랬냐? 양심상. 예. 왜? 아,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정상이잖아. 예. 왜 안 그랬냐? 정치병자라서 그래, 그 새끼도. 그 새끼가 정치병자라서 그렇다니까? 맨날 김동완이나 이런 애들하고 어불리 다니까 그렇지, 이 새끼야. 너 새끼야 가면 다 벗겨졌어, 이 새끼야. 큰일 났다, 너 진짜.
금투세를 분석하실 때 예, 예, 예. 저는 정치적인 것은 다 배제하고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아니요, 네. 정치적인 얘기했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랬다니까. 자꾸 화살이 민주당한테 가니까 민주당한테만 오는 화살을 국민의힘 쪽으로 분산시키려고 네. 일부러 그런 워딩을 썼다니까. 똑같은 워딩을 걔가 있다니까요. 이상민 의원이 똑같은 워딩 썼다니까요. 좌쪽에 줄 서면 곧 돈이 된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지금 이 사회의 노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새끼가. 뭐 새끼 죽을 때 돈 싸두고 갈고 다니는데 새끼 어린 새끼가 돈 욕심 그렇게 내고 그래 새끼가. 가분개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결국은 강탈해요. 개천에서 나는 용이 되고 싶은데 용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강탈하는 대신에 행복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니는 행복하게 주겠다. 근데 그게 결국은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가분개로 행복하라의 결정판이 바로 이거. 제가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정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13평, 13평에 살면 되지. 네 가족이 충분히 살겠구만. 신혼부부가 어린애 2명 정도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자꾸 새끼 올려고 하냐. 왜 그 행복을 왜 정부에서 정해주냐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당신은 왜 13평으로 만족하지 않냐는 거죠. 아니 이러니까 욕먹지. 쥐는 800평 살면서. 그러니까 앞에 이게 저기 수갑이 걸리는 거 아니냐, 새끼야. 문재인 연금에도 세금을 지금 캠페인하고 있거든요. 요거 좀 동참해 주십시오. 이거 저기 얘기해갖고 이거 좀 고정 댓글로 좀 달아야 되겠어. 이거 해야 됩니다. 월 1,400을 받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1,400만 원은 많다. 나는 140만 원만 받을게. 그걸로 두 부부 충분히 먹고도 살고도 남는다. 얘기하면 박수 다 받지. 쥐는 월 1,400만 원 받으면서 남들 먹어도 6병 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빡쳐갖고 수갑 거는 거 아니냐고 지금. 뭐 1,400만 원 또 그렇다 쳐. 법이 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은 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공무원 연금도 다 세금 내고 우리 국민연금에도 세금 내요. 모든 연금 소득에 다 세금 내는데 왜 대통령 연금만 세금 안 내냐고.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윗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문재인이 마지막 국무회의 때 1,400만 원 결정하고 비과세 했다. 이거 막 국민의힘에서 막 공격하고 그랬었거든요. KBS 팩트체크 했는데 그건 아니다. 1975년에 이 법이 생겼다. 1975년이면 박정희 때잖아요. 네. 아니 박정희 그 독재정권 만든 그 법을 왜 지금까지 계속 지키냐고. 당연히 이것도 없애야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바꾸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해갖고 5만 명 달성해갖고 예, 이거 달성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제 금투세 관련해갖고 반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물려야 된다. 왜 그 주식하는 그 도박꾼한테 세금 안 걷냐 이러는 거잖아요. 월급쟁이다 세금 걷는데 그렇게 공격하잖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신 그래, 거죠.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문재인부터 세금 거더라고. 문재인부터. 이거 통과되면 얘네들이 이 얘기 하기 힘들어져. 이거 통과되면 문재인만 세금 내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하면 똑같이 세금 내야 돼.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내실 거야. 왜 가자고. 왜 가자고. 이거 5만 명 합쳐봅시다. 예. 행복과 입맛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김어준과 유시민 등과 친한 황교익이 맨날 일본 음식은 맛있고 한국 음식은 저질이야. 맨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안 그래도 친일 매국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한이 맺혔나 봐. 자기 페북에 이거 다시 올렸더라고. 네. 예. 한국 치킨은 과학적으로 맛이 없다. 그런데 니들이 왜 인정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과학적으로 맛이 없다. 하면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육계경영관리라는 책자에서 한국 치킨은 맛없음을 과학적 데이터로 공박한 바가 있다. 치킨공화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득인 대형 육계 치킨이 왜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세계인들은 다들 맛있고 값싼 2.8kg의 대형 육개로 치킨을 조리하여 먹는데 왜 치킨공화국 대한민국 국민만 맛없고 비싼 1.5kg의 소형 육개로 치킨을 조리하여 먹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여 갈라파고스가 되었을까? 치킨을 마치 맛있어서 1인 1닭을 하게 된 듯이 허위의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소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치킨밖에 없는 치킨공화국 국민의 애달픈 자존심이 이 나라를 갈라파고스로 격리시키고 있다. 슬픈 치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값싼 2.8kg의 과학적으로 증명된 맛있는 대형 육개로 치킨을 조리하지 않고 비싼 1.5kg의 소형 육개로 치킨을 연계 치킨으로 치킨을 만들어서 먹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비용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왜 1.5kg의 소형 육개로 치킨을 위해서 먹냐 하면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해서 그래요. 그렇겠죠. 예, 예, 경제적인 논리로는. 예. 굉장히 논리로 그래, 실제로. 네. 사람들의 입맛이 먹어보니까 2.8kg 대형 육개로 만든 치킨보다 1.5kg가 맛있어서 그래. 그래서 더 사서 그래. 2.8kg가 맛있고 네가 얘기하듯이 값싸고 저렴하고 하면 누군가 2.8kg 갖고 시장에 뛰어들어갖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돈 많이 벌겠지. 네. 과학적이라고 네가 생각하면 네가 네 돈 태워갖고 치킨 프랜차이즈 한번 만들어서 장사해보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1.5kg 자연스럽게 그게 대세가 된 거라고요. 그걸 왜 과학을 끌어들이냐고. 이게 행복할 자유하고 관계된 거예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냐,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냐 하는 문제하고 이게 직결된 문제예요. 행복과 입맛은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맛있는 거는 과학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13평에 4명이 살면 과학적으로 행복하다, 살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얘기가. 행복하고 말고는 내 마음이지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얘기입니다. 행복과 입맛은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과 입맛은 객관적일 수 없는 개개인 각자에게 모두 다른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누구는 2.8kg 맛있을 수 있어. 그 사람들만 타겟에서 치킨을 만들어갖고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1.5kg로 가는 거라고. 2.8kg 너무 맛있으면 시장 가서 2.8kg 사서 네가 치킨 튀겨서 해 먹으면 된다고. 남들 보고 2.8kg 먹어라. 2.8kg 과학적으로 맛있는데 너는 왜 과학적이지 않은 입맛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왜 내 입맛을 네가 재단하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황교익이 치킨 떡볶이 세계화되니까 배 아픈 건가요? 할 일 없어서 그래요. 할 일 없어서 그래. 새끼는. 행복할지 말지 내 마음이고 내 자유입니다. 타치하지 말라고. 네가 뭘 하지 말라고, 함부로. 맛있을지 말지 내 마음이고 내 자유라는 거. 이 정도는 행복이야, 이거는 맛없는 거야 라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겁니까? 한국식 치킨은 과학적으로 맛이 없다가 아니라 나 한교익에는 맛이 없더라 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당신들은 뭘 하겠습니까? 문재인이 네가 13평에 나는 살아보니까 만족한다, 행복한다, 그래 그러면 누가 뭘 하겠냐고. 살아라고. 13평에 니는 800평에 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4인 가족 13평에 살고 행복하라 하니까 빡치는 거 아니냐고. 니한테 돌 던진 거 아니냐고. 행복과 입맛은 주관적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행복과 입맛에 객관적으로 기준이 주어지면 그러면은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우리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황교익이가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모든 치킨은 2.8kg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주의고 이게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는 행복의 기준을 나라가 나서서 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각자 내 마음에 맞는, 나는 이게 행복해, 그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든 말든 그거는 본인 자유라고 본인한테 맡겨야 된다고. 조국이 얘기하는 사회권, 행복권 이런 것들은 다 전체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그거 허용하면 쥐새끼는 상층에 살고 우리는 밑에 살려고 할 거라고. 밑에 살면서 새끼 행복해. 행복 안 해? 너는 반역자, 반혁명주의자 해갖고 감옥에 쳐놓고 목을 친단 말입니다. 인민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천부 인권적 권리로 행복할 권리가 아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한 것이 바로 이유인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은 모두가 다른 거니까요. 한국의 현행 형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꼬르 전체주의하고 딱 배치되는 개념인 겁니다. 자유가 어떻게 미국을 부강하게 하였나? 국부론을 이제 두 나라가 받아들였는데 네. 영국하고 미국이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미국이 더 부강해진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 과거라는 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 예. 영국에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네. 신분 제도도 있었고, 전통도 있었고. 예, 정부의 규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미국은 없었어요. 제로 베이스 시작한 거니까. 네. 행복을 추구할 자유만 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더 넓은 대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풀어놨더만, 100년 지나니까 이 새끼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북한에 다 농민이에요. 근데 항상 식량이 부족해. 우리 농촌인 거 얼마 안 돼. 우리는 맨날 남아갖고 처리를 못하는데 그거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생산성이 높게 만드는 이게 이제 국부의 원천이고 네.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 벌었어? 네 가져. 우리는 북한은 벌었어 갖고 와. 다 갖고 가서 분배를 해주니까 사회주의는 국민은 일하는 척하고 국가는 나눠주는 척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성 올라가냐고. 열심히 만들어봐야 나에서 다 갖고 오면 미친 새끼 어떤 미친 새끼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진짜 명문이네요. 예, 딱 예. 이해가 되네요. 왜 예, 그런지. 예, 예. 남한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남으면 네가 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고 북한은 남았으면 갖고 와. 하니까 왜 열심히 일해서 그걸 남기겠습니까? 일하는 척만 하는 거죠. 농업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에 정부의 한 역할은 뭐냐? 정부 한 역할은 없어요. 토지를 나눠줬고요. 대학을 설립했어요. 교육. 교육. 예.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니까. 미국이 왜 세계 최강대국이냐? 세계 최고의 대학이 다 미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상위 10개 중에서 8개가 미국 대학이에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 자유시장 제도에서 발휘된 개개 농업인의 창의력이 농업혁명의 원천이었다는 거고, 창의력이 발행될 수 있게 한 원천은 뭐냐 하면은 일할 수 있는 자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생산물은 네가 가져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하나, 기회의 사다리, 행복해질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기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교희 같은 새끼가 앞으로 닭은 2.8kg 통일. 떡볶이 판매 금지. 이러면 뭐라도 한번 시도해가지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갖고 이걸로 프랜차이즈 대박 한번 쳐갖고 수백억 나도 부자 한번 돼보자. 누가 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